네,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AK홀딩스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매매 전략 다시 가져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일주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5,000원대까지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에 대한 스토리를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종목군들, 그리고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AK홀딩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목군들을 다 담고 있는 지주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5일선을 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오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수반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자체,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인기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 직전 저점이겠죠. 어제자의 저점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특히 이제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반적으로 메이저 수급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 AK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2분기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000원 제시를 해드리긴 했지만 35,000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목표치로 한 27,000원, 38,000원이겠죠. 38,000원에서 37,000원 사이를 좀 두시면서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양시장이 상당히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1.55%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장 시장을 좀 크게 끌어올리는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좀 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6%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SM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예상 매출액을 한 1,315억 정도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58억 정도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2분기서부터 과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엑소라든지 NCT 그리고 샤이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라인업이죠.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 자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시성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주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 정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수를 한 키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라마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이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정상적인 라인업에 대한 활동 재개, 그리고 주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 정상화가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다소 조금 높게 흐름이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급락을 보여주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1차적인 목표치를 36,000원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하단선,
그리고 최근 박스권의 중단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대, 3만 원대겠죠. 예, 3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첫 번째 종목 SM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월달 중순에 9,000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120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K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단기 기술적인 반등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후공정에 특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서버 D램 쪽에 후공정 협력업체로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투자 모멘텀들이 같이 진행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좀 적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저가에 대해서 외국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가 됐었을 때 IT 종목군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큰 욕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상황. 그렇더라고 되면 이 매물대를 다 이겨내면서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급등에 대한 기대들보다는 뭐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21선이 자리 잡고 있는 1차적인 목표치 8,000원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어제자의 저가 정도가 되겠죠. 7,100원에서 7,000원 정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반등 그리고 금요일자의 반등 상당히 좀 잘 기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1시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정은 대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또 유망주로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원자재주. 원자재주. 어제도 네. 원자재주. 뭐 좀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시장 이번 5월달 최소한 장이 좀 변동성 있는 장, 불안한 장에서는 원자재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인플레 관련 수혜주, 뭐 금융, 뭐 은행, 보험 쪽이 되겠죠. 자,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이 주식 투자하는 하나의 시각에 대해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종목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딱 그 시점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많이 오르는데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는 적자의 기간이 얼마나 길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적자를 많이 넣었던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렸고 아픔이 길었고 그리고 새로 그렇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적자가 오래된 그런 기업들은 선뜻 사지 못하거든요.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많이 올라가는 그 경향이 있죠. SK 이노베이션을 분기별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이제 올해 1,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흑자 전환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과거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꾸준하게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뭐 동기 투자 유인의 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아마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주가의 그 위치를 보면 파동상의 흐름을 보면 아마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상승 1파, 2파, 3파 이게 1파고죠.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다음에 상승 5파가 하나 더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마 지금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목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가겠다. 이게 나머지 지금 상승 5파 이제 이게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전고점 수준까지 일단 단기 고점 수준까지 목표가를 잡고 목표가 한 32만 원 정도 나오네요. 3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드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한 3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보다는 유가에 좀 포인트를 두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정의호주 안에서 또 가져가 보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적자 기록하다가 이제만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네. SK 이노베이션 또 유망주로 주셨어요. 자, 박우영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앞서서 이제 여행 네. 가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여행 업종에 대해서 지금 여행 업종. 강력하게 저희가 아, 매수를 할 그래요? 때이고 네. 여행 업종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참 좋은 여행인데 참 좋은 여행뿐만이 아니라 뭐 모드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다 좋습니까? 다 좋기 네. 때문에 그냥 참 좋은 여행 싫은데 그럼 모드투어 사셔도 되시고 아, 사실 그래요? 하나투어 여행 업종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행 업종에 대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트래블 버블이라든가 생각보다는 좀 많은 그런 그 여행객들이 좀 빨리 좀 해외로 좀 나가려고 하고 네. 있고 상품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괌으로 가는 뭐 커플 여행이라는 게 이제 참 좋은 여행에서 4월 30일 날 이제 상품을 내놓고 7월 달에 출발하는 걸로 진해형 항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로 와, 뉴스를 네. 통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여행객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처럼 단체적인 여행보다는 네. 이제는 코로나기 그쵸, 때문에 개별 저는 여행 가시겠죠. 그 소수 여행이 될 것 그쵸? 같고요. 네. 오히려 처음에는 휴양지라든가 좀 갖춰졌지만 되게 사실 조금은 고급스러운 그런 리조트에 대한 여행들, 그 다음에 선진국형 여행들이 조금은 상당히 좀 붐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고가 전략의 여행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확률들이 크고요. 비싼 저가보다는. 상품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에 대한 그 저가보다는 고가 상품에 대한 안전을 방역이라든가 안전을 중시하는 고가 상품들이 더 팔릴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실적들이 빠르게 좀 증가될 걸로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에서 그쵸. 면제를 맞아요. 해주겠다라고 지금 여행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행주에 대해서는 꼭 오늘 못 사셨으니까 다음 주 초반에 꼭 사셨으면 좋겠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타사 대비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미주, 남태평양에 대한 그런 그 상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기다. 지금 한번 최근 들어서 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1분기에서는 적자.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하반기 뭐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여행사들의 주가도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제 사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요? 일명 이제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컵앤 컵 위드 핸들? 그렇죠. 네. 커비드 핸드 패턴인데 지금 거의 핸들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 예. 주 월요일 날 여기서 급등한다면 새로운 가격대가 전고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우영 연구원께서도 백신 맞으시면 가고 싶으시군요. 가야죠. 알겠습니다. 여행주 적극적으로 사자라고 하시면서 뭐 참 좋은 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괜찮다. 참 좋은 여행도 또 특히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 유망주 강력히 좀 소개하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금요일장 마감 함께 해봤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